근데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제 아내는 저를 외모가 자기 스타일이라고 처음 만난 거라고 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첫인상은 별로 안 좋았대. 제가 그때 막 농구하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조금 체격이 작아졌었을 때예요. 우리 와이프는 마동석 스타일 좋아한단 말이야. 조진웅, 마동석이 이상형이에요. 그 남자다운 걸 좋아해. 잘생기든 못생기든 남자다우면 돼. 물론 남자답게 잘생기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돼도 안 남자답게 잘생긴 거보다 그냥 남자답게 못생긴 걸 더 좋아하는 그런 여자들 꽤 있죠. 막 약간 곰상 이런 거 좋아하고 듬직한 거 좋아하고 약간 그런 걸 좋아해. 그래서 첫인상은 오히려 별로였대. 몸이 좀 말라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좋다고 하니까 그래 뭐 나쁜 사람 같진 않고 해가지고 한번 사귀어 봤는데 사귀면서 이제 내가 와이프랑 노니까 살이 점점 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아킬레스건 끊어져서 농구도 못하고 자전거도 못하고 이러니까 몸이 점점 불어갈 거 아니야. 불어가니까 오히려 이상형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살 빼지 말라 그래요. 오히려 더 찌우라 그래요. 자기는 살 빠진 거 싫다고. 그러니까 저 김혜준 씨 있잖아. 김혜준 씨가 굉장히 예쁘신 개그 우먼분하고 최근에 결혼을 하셨잖아요. 김혜준 씨 지금 10대지잖아.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김혜준 씨 같은 분들이 이상형인 여자분들이 꽤 많아요. 내 상위 호환이 약간 김혜준이거든. 왜냐면 김혜준 아저씨가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타고난 강골이야. 나는 타고난 강골은 아니야. 어거지로 헬스로 키운 거지. 근데 저 사람은 밥만 처먹으면 다 살로 가는 타고난 강골. 거기에다 태권도 선출이어가지고 하체 튼튼함. 거기에다가 개그맨이니까 재밌지. 성격 좋지. 체격도 엄청 크고 싸움도 잘하고 싸움을 하진 않지만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싸움을 잘하는데 싸움 안 하는 남자가 이상형이야. 여자들은. 옛날에 리섭 아저씨도 그랬잖아. 자기 주변에서 키가 작은데 연애 잘하고 결혼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남자가 싸움 다 잘한다. 이게 좀 천박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싸움을 잘한다가 진짜 길 가다가 누가 한번 패고 나니까 너무 멋져 이러면서 막 안아줘요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야. 태도. 어디 가서 시비가 붙을 때가 있잖아. 사람이 뭐 술 마시러 가고 놀러 가고 차 타고 운전하고 이러다 보면은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시비가 붙잖아요. 그럼 그럴 때 쪼는 남자친구는 안 보고 싶어. 근데 가서 이 씨X이 이러면서 두드려 패고 어디 식구냐 이 씨X나 이런 거 좋아하는 여자도 당연히 제정신은 아닌 거죠. 싸움을 잘해서 안 꿀리는데 안 싸우는 남자를 좋아하는 거죠. 이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키가 작은 남자인데 찬우처럼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어깨 다 피하고 다니고 어디 가서 큰 목소리 나오면 쫄고 막 이런 남자면 키 작으면 못 만나고 키가 작은 남자인데 듬직하고 어디서 뭐 안 좋은 시비가 좀 붙어도 확실하게 자기 주장 딱 펼치고 이러면 키가 작아도 크게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형 그럼 시비가 붙었을 때 경찰 불러서 해결하는 것도 남자다운 건가요? 두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봐봐요. 빵빵 뚝뚝 윙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 아 죄송합니다. 윙 뚱뚱뚱 윙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똑바로 사고 안 하냐? 미안합니다. 내려서 똑바로 사고 안 해? 윙 경찰이죠? 여기 뭐 이상한 사람이 지금 차를 막 다 때려 부시고 예.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조금 아쉽긴 해요. 이거보다 무슨 더한 경우는 뭐냐면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한문철 중에 제일 추했던 건데 어떤 외제차인데 그 새끼가 껴들었어. 이 차가 크락션을 눌렀어. 갑자기 이 차가 급발진하더니 막 크락션 누르면서 옆으로 빠지라고 해가지고 옆에 갓길에 차를 댔어. 나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내려 이 새끼야 연병을 떤 거야. 세레파 신고 반바지 입고. 아저씨가 마티즈 아저씨였는데 내렸어. 아저씨 내렸는데 키가 190이야. 마티즈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모르겠어. 이 아저씨도 막 운동해서 등치도 크대. 그래서 CCTV에 살짝 찍혔는데 거의 뭐 찬우와 나야.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러더니 마티즈 자동차 번호를 핸드폰으로 차카차카 찍더니 차로 돌아가서 붕 하고 가는 거야. 와 나였으면 진짜 뒤지고 싶었을 듯. 창피해가지고 쪽팔려서 뒤지고 싶었을 것 같아 진짜.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방금 전에 재현한 정도도 여자가 봤을 때 조금 아쉽다. 근데 여자가 봤을 때 오히려 이겨서가 아니라 멋지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康康 두들려. 무슨 일이시죠? 이 운전을 그따위로 욕하지 마시고요. 야 내려 내려. 뭐가 문제죠? 그쪽이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 전혀 꿀리지 말고. 네가 꿀릴 게 뭐가 있어? 때릴 거야? UFC야 여기가? 아니잖아. 그 새끼 승질나서 욕을 하든 뭘 하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 그리고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제 경찰에 전화해서 어디 거리 어딘데요? 예, 지금 좀 위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꼴렸다고 쫄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리고 여자들이 더 좋아하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쿵쿵 문 열어봐. 무슨 일이시죠? 운전을 그따구로 야 저 청주지방법원 검사입니다. 미안합니다. 여자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권력 좋아해. 여자들이 더 좋아하는 거 뭔지 알아? 오빠 전 남자친구 얘기 하나만 해도 돼? 뭔데? 전 남자친구가 사실 운전할 때 좀 날카로웠어. 그래서 운전할 때 자꾸 막 싸움도 나고 시비도 나고 이러는 게 난 그런 게 좀 싫었거든. 근데 이상하게 오빠는 그런 시비가 안 붙는다? 아, 페라리는 시비가 붙지 않아. 아, 오빠 운전할 때 왜 시비가 안 붙냐고? 벤틀리. 여자들이 이거 제일 좋아해요. 전 남친 차 뭐였어? K5. 그건 시비가 많이 붙어. 우리 아빠도 많이 싸우던데. 아버님 차가 뭐야? 카니발. 그것도 싸움이 많이 붙어. 나도 마티즈 탈 때 농구장 간다고 동생들 새 태우고 가다가 다른 차가 차 세우라며 한 적 있는데 뒷자리에 탄 195 넘는 애들 둘이 마티즈에서 내리니까 도망가. 마티즈에서 195 두 명 내릴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 재수 온 붙었네. 저는 제 친구 중에 좀 깼던 경우가, 제가 제 친구 차를 탔는데 뭐 소나타 뭐 이런 거였어요. K5였나 그것도 아무튼 그랬는데, 이 새끼가 나 안 탔을 때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만 타면 운전을 거칠게 해. 그래가지고 어디 깜빡이를 넣었는데 어떤 차가 안 껴줬어. 근데 안 껴줄 수 있잖아. 반드시 껴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걔가 과속을 우웅 해가지고 그 앞에 딱 들어간 다음에 브레이크 잡았다 엑셀 밟았다 브레이크 잡았다 엑셀 밟았다 하면서 약간 보복 운전을 하더라고. 평소에 착한 친구인데 뒤에 차가 빡쳐가지고 옆으로 나와서 윙 온 다음에 창문 내리라고 하니까 이 새끼가 내 조수석이었잖아. 내 쪽 창문을 내리더라고. 그 내가 이렇게 쳐다봤어. 그러니까 옆차가 그냥 갔어. 이 새끼가 맞들려가지고 나만 타면 운전을 X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좀 실망을 했었어요. 좀 씁쓸하더라고. 싸움 못하면 잘 피해 다녀야지. 강약약강이 제일 추함.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전에 한번 좀 창피하지만 한 방 먹였다 싶었던 게 뭐냐면, 누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흑자야 제발 센 척 좀 하지 마라 이러는 거야. 근데 뭔 센 척을 했지? 니보다 싸움 잘하는 사람 널렸는데 센 척 좀 하지 마라 이러더라고. 너도 뭐 너보다 센 사람 보면은 쫄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 님보다 세 보이는 사람한테는 화를 못 내세요? 저는 상대가 잘못했을 때는 화를 내는데. 아, 님은 누구 잘못이냐가 아니라 만만해 보일 때 화를 내고 무서워 보이면 화를 못 내시는구나. 저는 제가 잘못하면 밥이어도 사과를 하고요. 상대 잘못이면 무섭게 생겨도 화를 냅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실 레카 채널이라든지 이런 거 안 좋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걸 보게 되는 이유,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화를 내게 되는 경우가 상대가 X밥이어서인가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당신의 인성은 빠그라진 게 맞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는 외국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심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한테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매우 전투적으로 변해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상대가 무섭게 생겨도 싸워요. 아마 그런 기질로 독립운동하고 다 했겠지. 근데 반대로 상대가 더 X밥이어도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움츠러들죠. 난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게 큰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상대가 세다고 해서 움츠러들 사람이었으면 제가 최초로 저격한 사람이 황철순 형님이고 뭐 강경원 쌤이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센 사람들이고 능력자시고 나보다 훨씬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냥 나한테 정당성이 있다, 나한테 당위성이 있다, 나한테 명분이 있다 싶을 때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그럴 거고요. 그래서 무서운 게, 저는 잃을 거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상대가 잘못해서 화를 냈는데 그 사람이 차에서 내렸는데 엄청 무섭게 생긴 사람인 거야. 쫄리겠지. 근데 쫄리다고 해서 나는 핸드폰으로 찍고 도망가고 제가 미안합니다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랑 상관이 없어. 이 새끼가 끼어들었잖아. 운전 똑같이 한 건 맞잖아. 똑같이 따질 거야. 물론 심장은 두근두근 하겠죠. 근데 만약에 야 이 씨X라 이러고 차에서 내렸는데 잃을 거 없어 보이는 사람이 나오면 좀 무서울 것 같긴 해.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숙식 노가다를 오래 했었어서 영접 보조 이런 것도 많이 했어서 그쪽 계열의 분들의 냄새를 좀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수는 나의 것에서 맨 마지막에 송강호 아저씨 혼내준 사람들 있죠. 이상한 찌푸차 타고 온 그 아저씨들.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달콤한 인생에서 이병헌한테 개쳐 맞은 그런 새끼들, 막 그런 양아치들 있지. 그런 애들. 잃을 게 없는 애들 있잖아. 얘들은 좀 무서워. 잃을 거 있어 보이면 엄청 무섭게 생겨도 안 무섭고, 그러니까 무서워도 무서운 티를 안 내겠죠. 예를 들어서 추성훈 아저씨 안 무서워. 김동연 아저씨 안 무서워. 왜냐면 나 안 때릴 거 알아. 그 사람들이 잃을 게 너무 많아. 그 사람들 흑자일스 때리면 뉴스에 나와요. 안 때려. 편의점 손님 중에 진짜 쎄한 느낌이 있음. 뭐 진짜로. 신세계 조선족 아저씨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무서워. 그런 사람 그냥 사과해야 돼.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겪으면서 느꼈는데 그 사람들은 또 먼저 굽히면 안 나빠요. 그런 사람 되게 많은 거 알죠. 근데 저도 좀 그런 유형이긴 한데 진짜 잃을 거 없는 사람 중에서 상대가 먼저 굽히고 상대가 먼저 친절하게 나오면 사람 좋은 사람 많아요. 근데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낀다. 상대가 나를 공격한다고 느낀다 할 때 완전히 인간이 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좀 무섭죠. 길에서 화가 치밀어 오른 상태로 온 사람 요리조리 피해서 가는 길 가서 무시하고 싸움을 안 하는 것도 남자답지 못한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개빡친 새끼가 막 씩씩거리면서 걸어오는데 내가 오 이러면서 이렇게 피한 게 남자답지 못한 거냐고? 그거는 지능이 정상인 거죠. 그거는 다른 결로 보셔야 돼. 만약에 정정당당하게 뭐 결투를 하는데 피한 거면 남자답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누가 봐도 야마가 돌아있는 새끼가 있어요. 나 어저께인가 쇼츠 본 건데 그 구급차 탈취 사건 있었잖아. 우리나라에서 시내 한복판에서 어떤 남자가 구급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난동 연병을 떨다가 구급차 문을 열어서 구급차 문 발로 차고 떨더니 갑자기 운전해서 가버렸어. 근데 걔 봐봐 정상으로 보이냐고 그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지나가다가 너 뭐하냐? 내가 뭐 마동석이야? 내가 형사야? 그 새끼 품에서 칼 나올 게 뻔해. 마동석 놀이 하다가 그냥 칼 맞고 돌아가시는 거야. 그건 피하는 거는 정상지능이죠. 그거 제 동창이에요. 씨. 네 동창 아직 출소 안 했지? 다행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피해야죠. 저도 아직 다행히 제가 화를 낸 사람 중에 그 계열이 걸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섭게 생긴 사람이 걸린 적은 있어. 차 운전하다가 한번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댓글도 달았어. 그 오송에서 이렇게 나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나는 차선 변경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 뒤 옆쯤에 있는 차가 나는 1차선 그 차가 3차선 이 차가 먼저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들어왔대. 난 몰랐어. 뒷차를 안 봤어. 그래가지고 나 차선 변경했는데 뒤에 차가 빵 하면서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신호 대기에서 멈춘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뒤에 가서 왜 이렇게 빵빵거려요?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먼저 차선 들어왔는데 내가 바꿨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등치가 굉장히 컸어. 나이는 좀 젊었고. 그래서 내가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이러고 이제 돌아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도 막 그렇게 빵빵거리고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좀 과했다. 자기도 좀 반성했다 이러면서 댓글 다셨더라고. 구독자다 이러면서. 그 사람 얼마나 놀랬을 거야. 이 개끼가 빵 하고 멈췄는데 내려 씨 흑자를 쓰네? 왜 빵빵대? 아니 그 제가 먼저 들어갔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아 미안합니다. 네. 근데 형도 덩치 믿고 호전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물론 있죠. 내가 김희철 형한테 형입니다. 조금 이건 아니지 싶은 게 뭐냐면 그 84년생인가 중에 그 머리 까지고 영화 배우인데 최고 노안이 있어. 노안으로 유명한 그분보다 더 유명한 노안이 있어. 대머리 까진 분. 그분을 김희철 형이 앉혀놓더니 나는 근데 자신감으로 여자 만난다. 나는 네 외모였어도 여자 다 꼬시고 만났을 거다라고 말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김희철의 외모로 살았으니까 그 자신감이 형성된 거지. 그건 인정해야지. 그 외모로 살았으면 그 자신감이 안 생기지.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말로는 저한테 정당성이 있으면 무서운 사람한테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외형적으로 남들보다 더 강하게 생긴 그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겠죠. 근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고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오히려 자극을 좀 느껴요. 아 쟤는 몸이 좀 약한 편인데 자기한테 정당성이 있을 때 자기가 잘못한 게 없을 때 진짜 절대 쫄지 않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상대가 아무리 막 무섭게 굴고 해도 전혀 쫄지 않아.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독립운동하고 할 것 같아.
그런 애들을 보면서 저도 어렸을 때 느끼고 배운 거죠. 그래서 저도 저한테 정당성이 있을 때는 쫄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그게 더 남자답다고 느껴서. 그리고 제가 그게 좀 많이 보였던 게 사실 젊은 시절 유시민. 유시민 아저씨 보면은 그 장관 임명되고 막 할 때 백바지 입고 나가고 기득권층에 대한 저항 정신. 그때 눈 보세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나는 그런 점을 좀 좋아했던 거야. 지금도 그런 점이 좋아요. 그 사람이 기득권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정신, 나보다 훨씬 강하고 힘이 센 사람들한테도 절대로 쫄지 않는 그 깡, 그런 게 인상적인 거예요. 좀 나는 그 정도까지의 깡은 없어요. 난 여잔데 그런 거 있어. 너 조만간 맞는다. 내가 조언을 하나 해줄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야. 너가 여잔데 상대가 남자든 나발이든 때리는 것도 안 무섭고 막 이렇게 해. 여태까지 안 맞았잖아. 언젠가 맞을 거란 말이야. 그때 네가 맞은 다음에 바로 전투 의지를 상실하고 바닥에 쳐 누워 있거나 울거나 이러잖아. 그러면 네 영상이 영원히 박제될 거야. 안 좋은 예로. 근데 네가 뭐 어디 개긴다면서 학시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학시 하고 있는데 네가 뭐요 아저씨가 잘못했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걔가 못 참고 너 악을 걸어버렸어. 그랬을 때 네가 때렸어, 너 지금 때렸어 이러면서 오히려 경찰에 전화해서 폭행 사건이야, 한남이 때려, 이렇게 하면 너는 진짜 좋은 의미에서 레전드가 될 수 있어. 쫄지 마. 맞아도 맞기 전에 안 쪼는 거는 쉬워. 맞아도 쫄지 마. 그게 진짜 깡이야. 그리고 잘하면 그걸로 비례대표도 할 수 있어. 약간 기본소득당 같은데. 개멋있노. 난 맞는 거 안 무섭던데 맞으면 그때부터 내가 갑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돈 진짜 없는 사람 만나면 답 없다. 조심해라 진짜. 나는 그런 사람들을 같이 살아봐서 뭐 예 하나 들어주자면 내 용접 사수였어. 빵 들락날락 한 10번 한 사수였고 몸에 이제 하다만 양아치 문신 같은 거 있는 사람이었고 대포차를 몰아. 존나 오래된 그랜저 같이 생긴 거. 면허가 없어. 안 나온대 면허가. 딸 생각도 없대. 그리고 매일 일 끝나면 완전 시골이었거든. 읍내 나가서 술 한 잔 걸치고 운전해서 와. 매일매일. 근데 물어봤지. 음주 걸리시면 어떡해요? 빵 가는 거지 뭐. 그냥 기준이 달라 우리랑. 어차피 대포차잖아. 뭐 술 먹고 즐겁게 살고 싶은 거야. 근데 뭐 음주 걸렸어? 아이 오늘 운이 없네. 후 보세요 후. 음주운전 하셨죠? 네. 0.15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면허증 제시해주세요. 면허증 없어요? 안 갖고 오셨어요? 아니요 취소해요. 아유 큰일 날 사람이네. 네. 이거 걸리면 답이 없어. 아 진짜 야인 시대야. 너 그런 사람이 이제 좀 약간 이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너가 쳐봐 진짜 쳐. 바다 빠따따 쳐. 빵에서 배운 복싱 실력으로. 그래서 네가 아이고 사람 죽네 마음속으로는 됐다 이 새끼. 너는 합의금 얼마 부르지 이러고 있잖아. 경찰서 가. 옆에 둘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때렸어요. 아이 시비를 거니까 뭐 그래도 때리시면 안 되지. 안 되죠. 아이 전과가 많으시네. 이거 구속수사 되실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합의는 또 보셔야 돼. 합의? 나 돈 없는데. 공탁금 10만 원 걸어놔 이 새끼야. 공탁 10만 원 걸고 빵 가버려 그냥. 그 재판 받을 때도 공탁금을 10만 원 거셨네요. 이거는 피해자분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판사님 제가 진짜 돈이 없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일도 못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진짜 전 재산이 10만 원입니다. 진짜 어떡할 건데 네가. 답이 없어요. 진짜 돈이 없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압류한다 뭐 어쩐다 막 하잖아. 그냥 월급도 다 현금으로 받아. 그런 곳은 지방 같은 데에서 이렇게 용접 공 막 하고 막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는 좀 피치 못할 사정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현금으로도 월급 주고 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20년 전에는 흔했어요. 월급 현금으로 받는 사람들. 이게 통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게 순살이 됩니다. 좀 제가 봤던 안 좋은 경우는 나 월급 현금 줘야 되는 거 알지? 격리 아가씨한테 그 계좌로 넣으면 안 된다 말을 막 해. 옆에 아저씨가 왜 현금 받아? 이러면 아이 통장에 들어가면 양육비로 다 뜯겨. 씨.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너네 뭐 그런 말 하잖아.
우리 이혼 시장이 너무 기울어져 있다 막 이러면서 양육비 너무 많이 뜯긴다 어쩐다 남자한테 불리하다 하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또 이런 얘기하면 서윗 영포티 되고 흑자일수 되는 거 아는데 사실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양육비 지급률이 낮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정도 사는 나라 중에 OECD 나라 중에 양육비 지급률이 떨어지는 편이야. 이혼 전문 변호사 아저씨가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어낸 거 아니니까 들으라고. 그런 아저씨들이 양육비를 안 주고 뻗팅겨 버리고 이제는 법이 좀 바뀌었어. 몇 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 월급을 차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얼마 안 됐어. 몇 년밖에 안 됐어. 그전엔 더 안 줬어. 그래서 월급 차압되고 나서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월급 현금 받고 일당 받고 일하고 막 이래버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타이트하게 막 받으려고 하는 거라고. 그 바닥의 바닥 때문에. 형이 숙식 노가다 할 때랑 지금이랑 바뀐 게 없으면 똑같음. 아 그래? 외국인 비율만 좀 높아졌겠지? 그래도 저가 할 때까지는 용접은 한국인들이 했어요. 그 다른 허들렛 일은 외국인 많이 시켰는데 용접은 한국인 시켰어요. 그래서 숙소에도 외국인이 없었어. 그 용접 숙소여가지고 내가 지냈던 데가. 오히려 담당 검사 사무장이 웬만하면 그냥 합의 보세요. 합의 안 봐도 가해자 크게 처벌 안 받으니 그냥 150 정도 합의하시죠 이러면서 압박한다네요. 합의하는 게 좋지. 근데 압박인지까진 모르겠지만 그냥 현실적인 추천을 해주는 거겠죠. 비계는 중국, 곰방은 러시아, 철거도 러시아. 힘쓰는 건 러시아구나. 중국은 기술이 있네. 비계를 하시네. 형 말이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2억 정도 양육비 한 번에 플렉스 하시더라고요. 무슨 뜻일까? 아, 저 헬스장에 기구 넣는데도 중국인 친구, 몽골 친구, 그 다음에 저기 다게스탄 쪽 친구들 오더라고요. 러시아 지방 쪽 그쪽 친구들. 저 사진 찍은 거 인스타그램에 있어요. 다게스탄 친구들이랑 사진 찍은 거.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약간 너무 여혐 자료 같은 거를 너무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당분간 좀 지양을 하거나 남자를 좀 까겠습니다. 이게 밸런스가 중요한 거니까. 개진상 짬돌이 남친. 6개월쯤 만난 남친이 있는데 모텔만 가면 사람이 이상해짐. 일단 방에 들어가자마자 에어컨을 무조건 17도로 맞춤. 내가 춥다고 해도 추우면 이불 덮어. 라고만 하고 에어컨은 절대 안 꺼줌. 밑에 셀프바에 가더니 쿠키랑 음료를 산더미처럼 챙겨옴. 한 번 더 내려가서 식빵 한 봉지 통째로 굽고 종이컵에 딸기잼 가득 담아옴. 그러고는 그걸 꾸역꾸역 다 먹음. 퇴실 준비할 때는 항상 나보고 먼저 씻으라고 함. 오늘도 내가 먼저 씻고 그 다음에 남친이 씻었음. 준비 다 하고 나가기 전에 손 씻으려고 화장실에 다시 갔더니 변기에 웬 거품이 한가득 떠 있었음. 이게 뭐지? 들여다보고 있었더니 뒤에서 남친이 말함. 아 그거 샴푸 넣어서 그래. 그 말 듣고 쎄해서 샴푸, 린스, 바디워시 통 확인해보니 다 비어있었음. 알고 보니 매번 나 먼저 씻으라고 하고 자기도 씻은 다음에 남은 샤워용품들을 전부 변기통에 버렸던 거였음. 대체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모텔이 하루에 몇만 원씩 받아 먹는데 이 정도는 해야 안 아깝지. 라고 함. 간신히 잡고 있던 정마저 뚝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바로 헤어졌음. 전 진짜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텔이든 호텔이든 내가 공짜로 받아서 쓸 수 있는 거를 극한까지 쓴다. 그다음에 에어컨은 무조건 쿨파워 눌러가지고 최고 세게 튼다. 뭐 난방도 제일 세게 튼다. 거기 소모품 같은 거, 수건도 내가 2장만 쓰면 되는데 거기 있는 거 전부 다 쓰고 나온다. 일부러 막 발이라도 닦는다. 뭐 등등등 막 이것저것 다 쳤어. 그리고 뭐 공짜로 식빵이랑 뭐 이런 거 주나 봐. 그런 것도 최대한 많이 쳐먹고 막. 그리고 화장실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샴푸, 린스 있는 거 전부 다 변기에다가 쥐어 짜가지고 퐁퐁탕을 만들어 놓고 막 이러고 나온다는 거지. 나는 진짜 막 선녀처럼 생겼어도 못 만날 것 같아. 연예인급으로 생겨도 못 만날 것 같아. 너무 개 정 떨어진다 진짜. 너무 싫다. 옛날에 이거랑 비슷했던 게 연애 참견에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남자친구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은 기본 반찬 나오는 것들 있잖아. 그거를 다 먹고 나면 전부 다 한 군데에다가 몰아가지고 재활용을 못하게 해. 처음에는 반찬 남은 거 재활용하는 그런 집들 때문에 막 정의롭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자가 실드를 쳤었는데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짠돌인데 악의적 짠돌인 거야. 짠돌이가 2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는 그냥 애끼는 사람이 있어요. 김종국 형님처럼 김종국 형님 물티슈 안 써가지고 이번에 60억짜리 집 샀잖아요. 김종국 형님 화장지 아껴가지고 지바겐 연비 사 나온 거 타고 다니고 물티슈 안 써가지고 60억짜리 건물 사고 이제 요런 게 그래도 선한 짠돌이. 악한 짠돌이는 뭐냐면 내가 돈을 주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뽕을 빼쳐먹으려는 새끼들이 있어. 그게 악한 짠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짜 개정 떨어져요 진짜.
선한 짠돌이들은 잘 살아. 악한 짠돌이들은 사람하고 트러블이 나요. 그러니까 선한 짠돌이야. 휴지를 아껴 써. 누가 뭐라 그래? 지가 휴지를 아껴 쓰겠다는데. 물티슈 아껴 써. 누가 뭐라 그래? 자기가 안 한다는데. 옷을 안 사 입어. 누가 뭐라 그럴까? 자기가 안 사 입는다는데. 근데 악한 짠돌이들은 남한테 피해를 주고 트러블이 생겨서 싸움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지근성이 발전하면 뭐가 되냐면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주머니에다가 저기 비닐봉다리 세팅해 놓은 다음에 몰래 싸우는 수준까지 가고, 거기 식기 같은 게 이쁘면은 포크 하나, 숟가락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이러면서 주머니에 쳐 넣기 시작하고 결국 이 길로 빠져요. 뷔페 같은 데 가서도 비싼 거 위주로 안 먹고 싶은데 막 배탈 날 때까지 처먹고 이런 거 보면 이제 개정 떨어집니다 진짜. 도병룬 들었다. 스타벅스 컵토득. 아 너무 싫어. 그러니까 사람이 그 남이 이득 보는 거를 절대로 두고 보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인지는 좀 모르겠는데 저기 NBA 매니아 저기 신고 빌런인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리 못 받고 가지만 이 사람이 댓글 같은 거 쓸 때 아이디가 특이해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좀 좋은 말 위주로 쓰고 되게 소위 착하고 FM으로 살아가는 사람 같아.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NBA 매니아가 원래 옛날부터 십선비 사이트라고 불리는 곳이라서 소위 그 십선비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쁜 단어로 십선비라고 포장이 아니고 십선비라고 격하지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착하고 유도리 같은 거 안 부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십선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근데 저 사람의 문제를 제가 최근에 발견했는데 저 사람이 안 그래도 교통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어. 비보 좌회전 때 빨간불에 가면 안 됩니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 뭐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불 꺼지고 뭐 멈췄다 가야 되고 막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하더니 최근에는 본인이 불박으로 녹화해서 신고한 것들을 계속 공유를 해주고 있거든. 근데 그걸 보고 내가 문제라고 느낀 게 뭐냐면 앞차가 신호 위반을 하거나 뭐 좀 위험하게 운전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걸 다 신고를 해서 범칙금을 먹이는 그런 사람인 거야. 일단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 신고하는 거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호 위반을 하는 사람들 신고하는 것도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바르게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신고를 할 때 오디오가 들어가잖아. 그럼 앞차가 유턴을 하면 안 되는 중앙선인데 차가 안 오니까 그냥 유턴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눌러서 그 녹화를 하나 봐. 삐빅 한숨 소리가 들어가. 이 사람이 또 어디를 가다가 어떤 차가 앞에 좀 이렇게 끼어들어? 그럼 크락션을 꼭 눌러요. 그 사람은 뿡. 아마 그 사람은 운전할 때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하게 운전하는 사람은 오히려 누구냐면 히히 끼어들기 아무도 없지. 유턴 사고 날 뻔했지. 뒤질 뻔 이러고 그냥 가는 애들이지. 이 새끼들이 행복해 사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몇 년 전에 아이러니를 좀 느꼈어요. 나도 어렸을 때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길인 줄 알았잖아. 이게 정답이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 사회에서는 국민들을 이렇게 교육을 해야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사회가 잘 굴러갈 테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떤 게 좀 느껴지냐면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게 곧 행복하게 사는 법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도 아닌 거고 어떤 적당한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은 자기 성향이 정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조금 나쁜 성향을 가진 사람이면 오히려 너무 이쪽으로 정직하게 살려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들이 좀 있고 너무 정직하게 태어난 사람이 이걸 다 지키고 살다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민도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나쁜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면 이 사람처럼 한숨 쉬고 크락션 울리고 녹화해서 신고하고 이 인생만 계속 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불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 사람이 당하는 행위들이 매우 이상한 행위는 아니에요. 우리가 운전을 하면은 그냥 2, 3일에 한 번꼴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너무 평범한 나쁜 짓, 일반적인 나쁜 짓. 예를 들어서 사고 날 정도는 아니고 다소 좀 무리하게 끼어들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최근에 신고한 것 중에는 영업 차량이었어요. 그 트럭 택배차 뭐 이런 거였어. 그 택배차가 유턴 지역까지 10m 남았어. 근데 미리 유턴한 거야. 그거 신고하셨더라고. 나라면 신고 안 했을 거예요. 누구한테 위험하지도 않았고 반대편에 차도 안 오고요. 10m 뒤면은 그 점선이 나와요. 유턴 지역이 나와. 근데 이게 영업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급했나 봐. 그래서 유턴 지역이 나오기 10m쯤 전에 유턴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크락션 누르고 삐빅 그 녹화하는 소리 들리고 이 사람 아마 굉장히 삶에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하는 행위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과연 행복하게 살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난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그 뭐 반찬 같은 거 전부 국그릇에다가 다 때려 박아가지고 재활용 못하게 만들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안 먹을 건데 나게 이빠이 퍼오고 모텔 가서 샴푸 린스 다 짜가지고 다른 사람 못 쓰게 하고 이거 나한테 이득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그거에 좀 꽂혀 있잖아. 나한테 이득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오히려 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고 느낀다고. 그게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게 이 남자 샴푸 변기에 쳐 짜다가 여친한테 차였어요. 이거 나한테 이득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득 안 돼요. 식빵 씨발 배불러 뒤지겠는데 맛도 없어. 식빵이 뭔 맛인데. 아니 여자친구랑 행복한 일을 하려고 모텔 다니는 앤데 그 식빵 공짜로 주는 거 꾸역꾸역 처먹는다고 행복하겠냐고. 그게 진짜 맛있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이빠이 가져와서 남기고 이게 행복하냐고. 안 행복하잖아. 그냥 손해보는 게 싫어서, 내가 손해보는 게 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잖아. 여기 이 사람도 자기가 신고해서 자기가 행복해지면 나는 여기에 지금 다루지도 않았을 거야. 이 사람이 신고를 할 때 만약에 이런 사람이었어? 누가 불법 유턴을 해? 삐빅? 새끼 걸렸다 이 새끼야. 어? 아주 집에 선물 하나 도착합니다. 뭐 이러고 과속하는 새끼 보고 아주 집에 상품권 하나 도착합니다. 이러면 나 여기다가 언급도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새끼는 행복하게 살 거야. 내가 말하는 건 지금 행복이에요. 그런 걸 신고하는 게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삐빅 빵 이러고 신고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안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서 신고하는 거면은 그게 과연 나한테 좋을까 싶은 거죠. 왜냐면 내가 그 사람들을 신고해서 그 사람이 없어지면 모르겠는데 결국 계속 만날 거 아니야. 평생 만날 거 아니야. 내가 요즘에 바뀌려고 하는 게 그 부분이야. 오늘 한번 이제 좀 됐는데 그게 뭐냐면 나도 요즘에 운전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운전 양 자체가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상 만날 일도 많이 없었는데 최근엔 운전 자체를 많이 해요. 차도 많이 몰고 오토바이도 많이 몰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진상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만날 때마다 내가 너무 과도하게 화가 나더라고. 근데 그걸 딱히 풀 수 있는 게 없잖아. 물론 나는 좀 심하다 싶으면 내려서 얘기를 하긴 해요. 이런 잘못하셨다 이렇게. 많이 위험하게 하면은 내려서 욕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그게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돼. 왜냐면 내가 내려서 화내고 난 다음에 아우 씨 살 것 같다 이러면서 기분 좋지 않아. 나도 기분 더러워. 누가 위험하게 운전한 거 내가 겪고 나서 이 씨발 막 이러고 있으면은 옆에 와이프도 싫어하고 나도 안 행복하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고쳐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토바이에서 힌트를 좀 얻었어요. 내가 산에 오토바이를 타러 가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오로지 나의 기량으로 넘어질 뻔했는데 안 넘어졌어. 커브를 놓칠 뻔했는데 잘 먹어 들어갔어. 등등등 기술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 못 올라갈 것 같았는데 올라갔어. 그럼 이럴 때 기분이 좋잖아. 그러니까 내 의지로 위험에 날 노출한 다음에 그 위험을 넘어섰을 때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새끼니까 산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거예요. 산에서 오토바이 타는 거 위험한데 일부러 나를 거기 가져다 놓고 내가 미션을 해결할 때마다 행복을 느끼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길바닥하고 산하고 다른 거는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나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 위험에 나를 가져다 놓은 게 아니고 다른 새끼가 나를 위험에 가져다 놓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내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간 거니까 기분이 나쁜 건 거지. 오토바이 탈 때는 내가 위험한 데를 갔으니까 넘어질 뻔해도 괜찮아. 근데 길바닥에서는 내가 위험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새끼 때문에 위험해졌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잖아. 그 차이만 있잖아. 그래서 나는 도로에서도 산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운전하려고 현재 노력 중이에요. 아직 되진 않았고. 그래서 만약에 누가 위험하게 끼어들었어 그러면 사고 안 났쥬? 누가 위험하게 막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막 피했어? 피했쥬? 안 넘어졌쥬? 이런 느낌으로 운전을 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좀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올해 노력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최근에 제가 많이 신경 쓰는 건 결국에는 행복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한번 누가 좀 위험하게 운전했는데 내가 더 가속을 밟아가지고 피해가지고 우왕 가버렸어 내가. 플러스 1점 흑자. 산을 타듯이. 이태리 남자애들이 그렇대. 사고 날 뻔했는데 피하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걸 피하네. 나는 역시 멋져. 흑자의 3단봉. 형이 윤재문 아저씨보다 잘해? 음주? 나 음주 한 번도 안 했어. 그 유명한 거 뭐 하나 있어요. 운전을 좀 격하게 했어. 운전자가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사고 날 뻔했는데 이게 차가 돌았는데 얘가 잡았어. 차를 잡아가지고 갓길 쪽에다가 탁 멈춰서 살았죠? 하니까 옆에 있던 여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아 죽을 뻔했잖아 미친놈아 이렇게 소리 지르는 엄청 유명한 짤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 왜냐면 그게 행복해. 그거 동생이래. 동생이면 빡칠만하네. 동생이면은 빡칠만해.
그리고 좀 최근에 안타까웠던 거 미국 쪽 영상인 것 같아요. 발음 같은 거 봤을 때 어떤 오토바이인이 주유소에서 이제 가스를 충전하고 있었는데 저기서 R1이 오토바이 이름이고 빠른 오토바이입니다. 이거 누가 부르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R1? no 가와사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멀리서 봐서 R1인 줄 하면서 어떤 아저씨가 상탈상체로 반바지만 입고 시르바 신고 걸어오는데 양쪽 팔이 한쪽은 팔꿈치부터 없고 한쪽은 한 요 정도부터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토바이를 이렇게 보더니 나도 탔었어 오토바이 이러고 뒤돌아서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오토바이 살살 타 이러면서 이제 가셨는데 좀 그렇더라. 제가 청주 오프로드 오토바이 단톡방에 들어가 있고 거기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돼요. 거기에서 자기 오토바이 뭐 타는지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길래 뭐 나도 내 거 한 장 올리고 막 이렇게 했어. 거기 오프로드 매니아이신 분들은 다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결국 산으로 오는 이유는 길에서는 나만 잘 탄다고 되는 게 아니다. 다른 차가 와서 받아버리면 답이 없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 오토바이를 오래 타신 분들이라 주변에 다친 사람 혹은 본인의 사고 경험 혹은 주변인의 죽음을 겪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토바이는 확실히 위험해요. 그래서 결국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에 가면 나만 잘 타면 되고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면 되고 그러면 안 다치는 거고 도로는 그게 아니니까. 저도 그래서 산 쪽으로 많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제 주력 오토바이가 그래도 여전히 그 로드 오토바이 K1600B인데 좀 아는 길 위주로 많이 다니긴 합니다. 저도 이제 조금 무서워져가지고